오늘 이 시간은 호가창의 비밀과 현재가창의 해석입니다. 호가창이 뭐냐면요. 자,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예, 여기서부터. 요게 호가창입니다. 녹색으로 지금 박스 쳐드린 부분. 예. 현재가 창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좌측이 이제 현재가 창이죠. 이게 현재가 창입니다. 다 그렸고 이게 현재가 창입니다. 좌측이. 우측은 5분봉. 예, 네오이즈 5분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 녹색 이렇게 박스 쳐드린 게 요게 호가창입니다. 현재가창 안에 있는 창문이죠. 창문. 매수자와 매도자의 주문을 기록한 겁니다. 이 호가창에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매수 잔량 하단에 이렇게 매수 잔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9,000주. 이거 이제 다 합친 거죠. 매도 잔량 다 합친 거고, 요건 6,700주. 매수 잔량 다 합친 거고. 이거 무려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매도 잔량이 7배 정도 많죠. 예. 이건 사겠다고 주문한 매수자의 총 수량보다 팔겠다고 주문한 매도자의 총 수량이 무려 7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아, 팔겠다라고 주문한 매도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건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매도하겠다는 물량이 겹겹이 쌓여서 주가가 쉽게 오르지는 못하고 오히려 작은 물량에도 폭락하기 쉬운 것처럼 매수 잔량은 매우 적습니다. 위태위태하죠. 자,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7배나 무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종가 자리에 현재가 창인 겁니다. 이게 이 종가 자리에 현재가 창인데 요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걸 가볍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체결 강도 100이구나. 체결 강도가 뭐지? 매수 강도하고 매도 강도를 뭐 대충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건가? 뭐 이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거기까지만 알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요 동그라미 친 데가 조금 전에 본 겁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진행이 된 거죠. 계속 오르고 있네요. 아까 분명히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무려 7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수 잔량이 굉장히 적어서 아주 작은 수량만 어디에선가 매도 잔량이 쏟아져도 주가가 폭락할 것처럼 보였는데 주가는 계속 거짓말처럼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폭락할 거라는 생각은 개인 투자자들의 착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자, 우선 체결 강도를 먼저 좀 볼게요. 아까 체결 강도가 100 정도였는데 지금 체결 강도가 계속 오르고 있죠. 145까지 올라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체결 강도라는 건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누르고 오르면 체결 강도가 오르겠죠.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면 체결 강도가 200, 300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체결 강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최고 500%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강할 경우엔 50, 30, 20 뚝뚝 떨어지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매도 잔량에 훨씬 더 7배나 많은 매도 잔량을 주문을 넣어서 쌓아놔서 더 이상 주가가 모를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해서 이 아래로 물량을 다 던져달라고 개미들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더 못 오를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을 시켜서 물량을 던지면 이 누군가, 여기에다 호가를 쌓아놓은 이 누군가가 이거를 다 주워 먹겠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량은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자전거래를 합니다. B라고 하는 그룹이 A라고 하는 그룹의 물량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 같은 식구들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거래세밖에 발생이 안 되죠.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사기 때문에. 하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매수해서 끌어올릴 때 빠른 속도로 매도에 실려있는 잔량들을 빼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빠르게 매도 잔량을 빼면서 끌어올리면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측에 지금 차트 내용을 보시면 자기네 것들을 박아놓고 자기네 것들을 잡아먹는 자전거래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그 잔량의 공포심 때문에 아래에다 상당히 던졌을 텐데 그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그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자기들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를 하면서. 하락할 때 똑같은 상황들이 유발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 진행된 흐름을 아시겠죠? 거래량 터진 거. 자, 이건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의 똑같은 5분봉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네오에이지의 5분봉 차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 캔들이 생겼다는 게 좀 다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밀리다가 다시 주가를 회복합니다.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점이 어디죠? 시초가. 왜 시초가가 중요합니까?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주가가 이 좌측에 있는 현재가 창의 차트니까 지금 주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매도 잔량이 16,500주, 매수 잔량이 2,500주. 역시 매수 잔량이 훨씬 적죠, 지금. 매도 잔량이 지금 무려 7배 이상 많습니다. 체결 강도가 매도 잔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결 강도는 140%나 나오고 있죠. 역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전거래를 통해서 자기들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쳐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를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이 보통 이 매수의 균형,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매도세를 잡아먹는 이 시점이 보통 매매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죠, 보통. 이 자리에 올라타면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단 올라타는데 뭘 체크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여전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지, 이걸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는지,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추세가 이렇게 되면은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다가 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리가 매수의 급소가 된다. 체결 강도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을 이렇게 앞지르고 있다면 이건 90% 이상 신뢰도를 가지고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아래 꼬리를 공략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더 이제 고수가 되실수록 더 아래 꼬리를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자리에 올라탄다? 시초가의 매수도의 균형점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장악하는 이 순간에 올라탄다. 뭐죠? 자, 지금 이제 호가창과 현재가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가창에 이런 매수도 잔량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눈을 흐리는 이런 세력들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현재가창에서 체결 강도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물타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물타기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할 때 막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락하는데 물타기를 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자리인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이 현저히 많은 종목이 있다면 째려본다. 물타기를 해야 된다면 그때가 좋겠죠. 추가 매수를 꼭 해야 된다면 그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많아지고 체결 강도가 많아진다면 그때 그 종목에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는 날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자, 또 있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던 종목이 체결 강도가 세지고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을 앞지르고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오늘 오를 가능성이 매우 많아진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 두고 있던 종목 중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오늘 매매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매매의 팁을 여기서 같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매수 잔량이 훨씬 많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여기 매수 잔량에 아주 물량이 이렇게 막 탄탄히 쌓여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막 매수 넣습니다. 그죠? 매수 넣어놓고 다른 일 보세요. 여기 매도 잔량 별로 없고 매수 잔량. 그런데 다른 일 보고 나면 어떤 일들 많습니까? 거짓말처럼 이 물량들 다 매도 물량 때려가지고 내가 걸어놓은 거 다 체결되고 주가는 저 밑에 가 있죠. 그 여기 매수 전량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여기에다가 주문 이렇게 잔뜩 넣어놓고 일하는 거 어떤 겁니까? 굉장히 스튜피드한 투자자다.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없겠죠. 매수 잔량이 겹겹이 탄탄하게 쌓여 있을 때 거기에다가 같이 호가에다가 주문을 거는 이제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자, 늘 이렇게 세력들, 메이저들은 역발상을 하고 있다. 자, 요걸 캔들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까 진행된 상황들을 이렇게 매수세, 매도세 제가 잔뜩 써놨는데 다 빼버리고 이렇게 캔들 모양으로 그려봤어요. 우리 캔들 이미지 트레이닝 해봤죠. 자, 여기까지 캔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네요. 이 자리에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체결 강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150까지 올라 있네요. 체결 강도가. 자, 보시면
150까지 올라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지금 우상향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까지 진행이 된 모습이죠. 네, 동시효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건 뭐 동시효과의 매수 잔량이 이제는 아까 그 잔량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모습입니다. 동시효과까지 진행된 모습이죠. 자,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 캔들 모양. 캔들의 이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두 번째 그림이죠. 자, 보시면 캔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의 두 번째 그림, 음봉 떨어지고 양봉이 음봉 떨어진 만큼의 음봉이 양봉으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이 이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설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종가가 맞춰지고 나서 거짓말처럼 기다리 스튜디오에 실적 서프라이즈 공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시 개인들은 기울어진 운동량에서 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서프라이즈 공시의 결과를 이런 무슨 작전 세력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메이저들이 먼저 예상하고 선침해하는 작업 속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었다, 뺏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그게 아까 오늘 일봉, 요건 이제 일봉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조금 전까지는 5분봉으로 진행된 모습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일봉 그림입니다. 일봉. 이게 바뀌었죠 차트에서. 예. 그래서 요 캔들 마지막에 있는 요 양봉 캔들을 5분봉을 진행 상황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양봉 캔들을 이쪽을 좀 이렇게 이제 확대시킨 겁니다. 이렇게 확대, 일로 요 동그라미 원으로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큰 양봉이 나오고 며칠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다 뺏은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데 거짓말처럼 끝나고 나서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력들이나 메이저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음봉이 떨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음봉이 떨어진 게 있었단다. 그 처음에 기다리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이제 음봉 밀 때 장 시작하고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거 음봉 밀 때 이게 하락 음봉인지 하락하는 음봉인지 미는 음봉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이제 거래량으로 구별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제일 이제 신뢰도가 높죠. 여기서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수반이 됐는데 여기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요거는 거래량으로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왜냐하면은 일봉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일봉이라는 이 추세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쭉 쉬어가는 음봉이 나올 때 이게 다시 추세를 이어갈 거. 그러니까 이런 실적도 에스티메이션 추정치가 또 좋았죠.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가 달릴 때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신뢰도가 꽤나 높은 양봉의 출현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하단부의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또 키워봤습니다. 예. 역시 일봉 차트입니다. 예. 마지막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이제 거래량, 이때 있었던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크게 이 원으로 키운 거예요. 자, 양봉, 장대 양봉이 있었고, 이날이죠, 이날. 장대 양봉이 있었고, 계속 거래가 이제 준 상태에서 쉬어가죠. 예. 쉬어가다가 이날 갭 상승해서 탁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했는데, 음봉으로 딱 밀 때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이때 매수 타이밍이겠다. 예. 그리고 실적 시즌이었고, 실적이 나올 때 됐는데 실적 컨센서스가 나쁘지 않아. 수상한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보신 매수 전량과 매도 전량, 체결 강도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게 이놈들 봐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아래 꼬리를 더 공략을 하는 건 내공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초가를 돌파할 때만큼은 개인 투자자들도 한번 올라타 볼 만한 그런 자리였다. 예,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의 비밀과 현재가창의 해석 보내드렸습니다.